네,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파트 D 1부에 이어서 곧 이런 파트 D 2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정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약이라는 그 보험이 뭐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착각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건강보험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건강보험에는 우리가 뭐 이게 뭐 소위 말하면 금액이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그 제한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100만 불까지 된다, 200만 불까지 된다, 뭐 500만 불까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리미트, 그 커버리지 리미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덴탈이라든가 이제 치과나 이 약보험은 그런 그 만 단위, 100만 단위라는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거니까 치과보험은 더 아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최고로 이 팔러시에 나와 있는 어떤 디스크로저 된 금액은,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CMSS, 그러니까 메디케어 본부, 나라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커버리지 그 갭스, 이제 스테이, 캐터스트래픽 그 커버리지 스테이지라는 거 하는 거는 나라에서 정한 그 단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커버리지 갭 스테이지, 그거는 이제 그 단계, 뭐 스테이지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 단계라는 이야기 무슨 말 아니에요? 무슨 단계까지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등소이하다는 거. 회사들이 달라도 보통 이제 베네핏들은 다 대등소이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6,550불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이제 5% coinsurance, 내가 사는 그 리테일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9 20센 이제 코페이를 내신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약값이 전에는 내가 요만큼만 냈는데, 근데 요번에는 왜 같은 약을 샀는데 내가 내는 돈이 이제 왜 다르지?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제 또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조금 뭐 어쩌다 복용하시는 분들은 2단계까지 갈 그 염려가 이제 전혀 없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큰 이제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시고 뭐 특수한 약을 복용하시고 하는 분들은 뭐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약값이 다르더라도 그 스테이지가 바뀌었구나.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뭐 4,130불, 뭐 6,550불, 무슨 뭐 어떤 스테이지다고 아무리 말씀드렸어도, 글쎄 요 순간은 아마 이해하시지만 또 지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메디케어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것, 모든 스테이먼트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계산하는 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음은 우리가 가끔 신문에도 이제 뭐 어떤 메디케어 사기라든가 프라우드, 메디케어 프라우드라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간혹가는 이제 프로바이더들, 뭐 그 프로바이더라는 말은 뭐냐면 의사나 병원이나 이런 건 이제 통틀어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간혹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메디케어 본부에서 정상적인 의사와 정상적인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약을 많이 복용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스테이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시면은 이제 또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검토해 보셔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문의는 하세요. 예, 문의하시고 뭐 전화도 하시고 뭐 이메일로도 보내보시고 이렇게 이제
문의해 보세요. 문의하시면은 이제 내가 궁금했던 점을 또 답을 들으면은 그게 또 정확한 나의 지식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이 파트 D에 그 이렇게 혜택 그 단계 그리고 범위 그는 이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또 저 손님 중에 이제 전화라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경우에 로우 프리미엄을 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하이 프리미엄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험료가 조금 적으면 그만큼 혜택이 내가 좀 적다는 거고, 보험료가 조금 높으면 내가 그만큼 혜택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혜택이 다른 건 뭐냐면 내가 디덕터블을 이제 보험료가 좀 적은 분들은 디덕터블을 본인이 내셔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디덕터블이 정해진 디덕터블이 445불. 예, 그거를 내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매년 칼렌더 이어로. 그 다음에 조금 높은 프리미엄을 내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 돈을 자기네들이 지불해 준다는 거. 예, 그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이제 본인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누구든지 뭐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가 이제 그 좀 적은 것은 이제 선택을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지만 보험은 보험료의 고하로 인해서, 그러니까 높고 낮은 거로 인해서 그 보험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약을 많이 복용하시고 또 어떤 특수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뭐 보험료가 조금 비싸도 할 수 없어요. 조금 보험료가 이제 그 조금 높은 걸 신청하셔야지.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커버, 그러니까는 조금 로우 그 프리미엄하고 그 하이 프리미엄이 또 그 회사에서 그 커버해주고 혜택을 주는 약 종류가 좀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로우 프리미엄은 그만큼 또 혜택을 주고 커버를 해주는 약 종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높은 그 프리미엄을 내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주고 커버해주는 약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게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보험료가 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는 그 약 종류가 커버가 안 된다면은 그 힘들고 귀찮잖아요. 뭐 이제 보험 팔럿이나 뭐 어떤 에이전트들이나 말할 때는 뭐 내가 또 내가 들을 땐 커버가 안 돼도 또 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내가 또 꼭 그 약이 필요하다면은 뭐 커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들도 하는데, 뭐 팔럿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의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또 리코멘데이션 하고 또 뭐 그 의사의 무슨 어떤 레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내가 그 커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도 그렇고 어떤 손님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승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입하시기 전에 그냥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이제 알아보시는 거는 뭐 언제든지 그냥 알아보시는 거는 그냥 뭐 완전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각 보험회사마다 그 포뮬러리라고 하는 그 약을 커버하는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명단이 다 나와 있고 또 이 약이 어느 티어에, 그러니까 어느 단계 속해 있는 것까지 다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 파트 D를 가입하실 때 뭐 에이전트라든가 전문가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은 뭐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 파트 D를 가입하실 때에는 내가 복용하는 약을 다 이름이고 뭐고 다 적어서 그 단위까지 적어서 이제 보여주고 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일일이 커버가 되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그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싼 보험이 커버가 안 된다면은 아무리 뭐 제로 프리미엄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항상 프리미엄의 그 어떤 고하에 따라서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나의 그 필요성,
그게 보험용으로는 need예요. 내가 뭐가 need한지 나의 need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내 need에 맞춰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고 또 시작이 됐으면 항상 제가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메디케어 카드가 내가 이제 가입이 돼서 이제 받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던 병도 알게 되고 또 생전 먹지 않았던 약도 먹게 됩니다. 예.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평소에 이제 뭐 메디케어 되기 전에는 뭐 보험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오바마 케어, 요새는 뭐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젊은 사람들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 안 되셨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디덕터블이 높아서 이제 웬만한 것도 병원에 자주 안 가시고 그랬던 게 또 우리 서민들의 그 이제 습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게 메디케어 카드가 나오면은 이제 다 가서 의사한테 이제 한 번씩 가게 되고 이제 검진도 받고 체크업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이 한두 개 튀어나와요. 뭐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 당뇨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게 되고 또 우리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관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또 남자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금세 그 복용할 약이 생기고 또 의사한테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가게 되고 해서 이제 그 내가 가입할 당시에 그 순간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가입하시기 전까지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뭐 의사나 약이라는 거 전혀 한 번 의사한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고 약이란 약 자체 정말 뭐 그냥 약국에서 아스피린 정도나 감기약 정도나 사서 드셨지 처방약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드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자꾸 이제 프리미엄 위주로 싼 거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이제 위주로 드시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그 반드시는이라는 말은 제가 뭐 그건 취소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세 정말 약 먹을 일이 한두 개 나와버리고 치료할 일이 한두 개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내 가입 기간도 다 지났고 왜냐면 언제나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 생일달에 맞춰서 언제든지 정해진 기간 내에 몇 달 동안에 내가 가서 언제든지 드시면 되는데 일단 가입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제가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뭐 취소하고 가입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메디케어는. 예, 그래서 근데 내가 싼 보험 이제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들었는데 가서 뭐 한두 달 후에 약 먹을 일이 생겨서 그 약을 사러 갔더니 뭐 두 개가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어떤 한 약은 조금 이제 제너릭이니까 그건 커버가 되는데 하나는 어떤 이제 그 단계가 되는 프리퍼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얼마라고 말할 때 이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 보통 뭐 1불, 5불, 10불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떨 때는 100불 달래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그 비용이 100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7, 80불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 말로는 뭐 5불, 10불 뭐 넘지 20불도 잘 안 넘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약사들이라든가 그 취급하는 사람들이 설명해 줄 겁니다. 한 가지는 당신이 보험이 커버가 되는데 하나는 조금 이제 이제 티어가 이제 단계가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는 그 커버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커버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내셔야 되잖아. 그 소매값을 다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때 깨닫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이제 이미 뭐 기한이 이게 그 등록 기간이 지났으면은 이제 조금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많은 오해를 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코페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5불이라고 쳐요. 이제 어떤 제너릭인데 5불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이제 뭐 한번 처음에 사서 이제 뭐 며칠씩 뭐 한 달치를 지어줬다든가 뭐 며칠치를 지어줬는데 가서 사니까 5불만 내고 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이제 그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건 당신 계속 이제 들어야 된다. 뭐 어떤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먹고 2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혈압이나 당뇨약은 시작됐다 하면은 뭐 거의 뭐 어떤 뭐 평생을 이제 먹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제 평생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1년치를 끊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길어야 석 달치가 이제 그 장기 복용하는 약도 이제 석 달 단위로 끊어줍니다. 이제 프레스크립션을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계속 장기 복용으로 결정이 나면은 이제 석 달치를 끊어주죠. 예. 그럼 이제 석 달치를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샀는데 이제 지난번에 경험으로 이제 5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뭐 처방약 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석 달치라도 처방약은 한 장이니까 이제 가져가서 이제 내고 이제 돈을 이제 5불 내려고 그랬는데 15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제 깜짝 놀래요. 아니 지난번에 나 5불 냈는데 왜 그 똑같은 한 장 처방약인데 15불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전화까지 오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당황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코페인은 기준이 한 달치 약을 그 처방전을 해줬을 때 한 달까지의 코페인은 한 달까지의 금액을 가지고 코페인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석 달치를 끊어준 거 아니에요. 네, 석 달치를 끊어줬기 때문에 세 개 코페이를 내셔야 돼. 그래서 15불을 내셔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네, 그 이제 규칙이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컴플레인 그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건 이제 쓸데없는 컴플레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또 그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페이 기준은 한 달, 그 처방약 한 달 기간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약값을 내려가셨다가 이제 오해가 돼서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또 그 약국에 그 계산하는 사람하고 이제 또 막 다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전화가 와서 왜냐하면 이제 전화로만 들으면은 그 상황 설명이 뭐 저쪽에 가면은 영어로 말을 해주고 또 이 손님은 자기가 알아들은 그 영어가 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화상으로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약국으로 가서 들어보니까는 이제 그런 설명이 없고 근데 그런 설명은 드실 때 대부분 또 에이전트가 조금 이제 세심한 분들은 설명해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다 하지 못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아마 그냥 충분한 설명이 저는 됐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늦으셨어요. 이제 뭐 1년인가 2년 늦으셨어요. 그게 왜 늦으셨냐 그러니까 왜 안 들었냐 이러니까 그 왜 그 이제 뭐 약은 많잖아요. 프로그램 뭐 선전도 그렇고 뭐 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디스카운트 하는 거. 그 디스카운트 가지고 가서 이제 사 먹으니까 뭐 약간 많이 안 냈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싼 약들만 먹었을 때, 큰 병이 없었을 때, 예, 뭐 약값이 10불이라든가 10불 미만이라든가 뭐 1, 20불까지도 그래요. 그러면 30%다, 뭐 디스카운트다, 40% 디스카운트다, 뭐 어쨌든 다양한 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 큰 부담이 안 가죠. 예, 뭐 10불짜리인데 뭐 40%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면은 뭐 내가 10불짜리라도 5불이나 6불만 내면 될 수 있을 거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정규적인 보험이 아닌 거는 뭐 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저는 또 보험이다 보니까 어떤 정상적인 보험의 그 보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보험 팔러시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저는 공고를 하지, 이제 그런 어떤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식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 사는 게 조금 싼 약들만 이제 드시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받고 뭐하고 그러면은 약값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이거 샀는데 내가 가서 이제 보험 들고 갔는데도 들이 뭐 5불을 내라고 그러더라. 뭐 10불을 내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그전에 디스카운트 가지고 가서 샀을 때 뭐 3불 낼 수도 있었고 4불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싼 약에 한해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값이 싸고 적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 되는 금액이나 코페이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일단 또 둘째치고, 글쎄 그렇게 해서 약 뭐 건강하신 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만 그거를 이용해서 사셨다고 해서 또 내가 많은 불편을 안 느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트 D라고 하는 거는 메디케어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1년, 2년 아직도 조금 뭐 70이 안 되는 나이, 그때까지도 건강해서 안 드셨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 앞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는 확률이 많으면 많지, 적고 더 무슨 해출을 해서 건강해서 펄펄 뛸 확률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약이 뭐 3년 후에 비싼 약을 먹을 수도 일도 생기고, 또 꼭 진짜 크게 특수한 약도 먹을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먹는 이제 약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디스카운트로 해결이 안 되죠. 예. 디스카운트로 이제 해결도 안 되고, 약값이 이제 비싼 경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내가 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년 후에, 뭐 2년 후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페널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페널티는 밤낮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메디케어가 필요하는 그 순간까지는. 예? 그 순간이라는 건 내 말씀 안 드리겠어요. 본인들이 아실 거니까.